최선을 다하면 실패한다. 이게 좀 오해가 있는 발언인데 노력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노력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거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노력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학생들한테 공부를 시킬 때 최선을 다해라, 최선을 다해라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문득 깨달았죠. 나도 최선을 다하지 않는데. 어느 순간 문득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저는 학생들한테 최선을 다하라고 하지는 않아요. 물론 노력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노력은 하라고 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노력은 해보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라고 하진 않아요. 근데 왜 최선을 다하지 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꾸준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꾸준함.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꾸준함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비유를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마라톤을 풀코스를 뛰어야 하는데 마라톤 풀코스를 뛸 때 100m 달리기 하듯이 뛰면 어떨까요? 금방 지치죠. 금방 퍼져요. 그래서 마라톤 풀코스를 못 뛰게 돼요. 자, 비유적인 표현인데, 자, 100m, 내가 마라톤 풀코스를 뛰는 것은 꾸준해야 돼요. 그래야 마라톤 풀코스를 뛸 수 있어요. 근데 100m 달리기를 뛰듯이 막 뛰잖아요. 전력 질주를 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발휘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마라톤 풀코스를 못 뛰어요. 실패해요. 그러니까 적절히 자기의 한계가 어디인지를 알고 그 한계 근처에서 놀아야 돼요. 제가 말하는 노력은 이런 뜻입니다. 자기의 한계가 어디인지를 알고 한계 근처에서 놀아야 돼요. 한계를 넘어서면 안 됩니다. 이 말도 사실은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인데, 자기의 실력이 향상되려면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는 연습이 반드시 필요해요. 내 능력이 100이라고 생각했을 때 120 정도를 시도해보는 연습이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200 정도는 하지 말란 뜻이에요. 200 정도는. 비유로 말하면 내가 이렇게 데드리프트를 하는데 내가 데드리프트 하는 최대 한계가 100kg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100kg을 충분히 들 수 있다면 그럼 110kg도 한번 들어볼까 해서 도전해보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200kg을 들을까? 이런 건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200kg을 막 낑낑 들으려고 그래. 그리고서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최선을 다해서 그래요. 그건 최선을 다한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야. 자기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인지를 판단하고 그 한계 근처에서 놀아야 돼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부쩍 뛰어넘는 그 무언가를 한다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제가 최선의 노력을 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는 그겁니다. 마라톤 풀코스를 뛰는데 100m 달리기 하듯이 하지 마라. 내가 데드리프트 100kg이 한계인데 200kg을 들려고 하지 말아라요. 당연히 그럼 마라톤 풀코스를 뛰려면 그럼 걸어가야 하냐? 설렁설렁 뛰어야 하냐?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실력이 안 늘죠. 내가 어느 정도까지 뛸 수 있는지, 어느 정도까지 뛰어야 숨이 턱에 차는지 그것까지는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그걸 테스트 해보고 그 정도 선에서 뛰어야 돼요. 내가 100kg을 들을 수 있는지 110kg을 들을 수 있는지 테스트 해보고 그 근처에서 놀아야 합니다. 그래야 실력이 늘어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려고 그래.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평소에 공부를 1시간 정도만 하던 사람이 평소에 공부를 1시간 하던 사람이 그래 나 오늘부터 열심히 공부할 거야 라고 맘먹고 그날부터 10시간 공부하면 어때요? 뭐 하루 이틀 정도는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겠죠. 10시간 공부할 수 있겠죠. 근데 작심삼일 한 10시간 공부하면 퍼져요. 100m 달리기 하듯이 막 달리면 퍼져요. 너무 힘들고 지겨워. 그러니까 도중에 멈추게 돼요. 그게 아니라 내가 평소에 하루에 1시간씩 공부를 했다면 1시간 30분? 이 정도로 늘려보는 거예요. 할만하네? 그럼 2시간으로 늘려보자. 할만하네? 3시간으로 늘려보자. 이거는 내가 좀 힘드네. 힘들지만 며칠 더 해보자. 3시간씩 한 일주일 해보는 거예요. 아니면 한 2주, 3주 해보는 거예요.
이주삼수 해봤어. 이제는 좀 익숙해졌네. 그러면 이제 다시 4시간 해보는 거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늘려나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3시간 했는데 3시간을 한 일주일, 2주일, 3주일 했는데 너무 힘든 거야. 그러면 좀 줄여요. 한 2시간으로 줄여. 그리고 2시간이 익숙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익숙해질 때까지 그 2시간으로 한 달, 2달 해보고, 이제는 내가 좀 실력이 늘었을 테니까 조금 더 늘려보자. 이런 식으로.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이지만 제가 최선의 노력을 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가 그거예요. 노력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안 됩니다. 내가 꾸준히 할 수 있을 분량의 노력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루에 10시간씩 공부를 한 3일 하고 노는 것보다 하루에 1시간씩 꾸준히 한다라는 게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하지 말고 꾸준하게 해라 하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렇지만 간혹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는 훈련도 필요하긴 합니다.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을 오래 유지할 수는 없지만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도 필요해요. 자, 그러면 2번째, 최선의 결과를 바라지 말라. 요런 얘기 해보죠. 내 스스로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한 얘기예요. 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겨우 인서울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고 쳐봐요. 나는 겨우 인서울. 무슨 대학교인지 대학교 이름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을게요. 내가 겨우 인서울대학교를 들어갈 수 있다 쳐요. 근데 어떻게 운이 좋아가지고 내가 서울대 들어갔네? 내 입장에서는 어때요? 내가 겨우 인서울대학교로 들어갈 수 있는데, 서울대 들어갔어.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게 최선의 결과인 거죠. 이거보다 더 좋을 수는 없죠. 이거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요. 엄청 좋은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 상황에서 입장 바꿔서 생각은 안 해보더라고.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서울대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서울대 입장에서 인서울을 겨우겨우 할 수 있는 애가 어떻게 운 좋아서 서울대에 붙었어. 그럼 서울대 입장에서는 어때요? 최악의 결과죠. 야보다 더 좋은 애를 뽑을 수 있는데 이상하게 서울대 입장에서는 운 나쁘게 그 애를 뽑은 거예요. 학생 입장에서는 정말 운 좋게 서울대 들어간 건데 서울대 입장에서는 운 나쁘게 그 애를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는 상대방 입장에서 뭐예요? 최악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최선의 결과는 어지간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어지간하면 발생하지 않아요. 자, 우리 물건 살 때 가성비 따지죠. 가성비. 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성비 좋은 물건이 좋은 물건이에요. 근데 파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파는 사람 입장에서 가성비가 좋은 물건은 무슨 뜻이죠? 팔아도 별로 이문이 남지 않는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성비 좋은 물건이 그렇게 썩 좋은 물건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겁내 가성비 좋은 물건을 사는 일은 그렇게 드물어요. 그러니까 최선의 결과를 바라지 말라는 뜻이에요. 어떤 물건이 있어.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의 적정 가격이 시장 가격이 10,000원이라고 해봅시다. 근데 내가 그 쿠팡도 뒤지고 알리바바가 맞나? 알리바바도 뒤지고 G마켓도 뒤지고 해가지고 이거 3,000원짜리를 샀다고 3,000원짜리를 찾아서 샀다고 쳐봐요. 그럼 내 입장에서는 어때요? 엄청 좋은 결과죠. 근데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요? 10,000원에 팔 수 있는 걸 3,000원에 팔았으니까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나쁜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의 결과를 기대하면 안 돼요. 이건 남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죠. 남녀 사이에서도 남녀가 100명씩 있는데 등수가 있다고 쳐봐요. 1등남이 있고 2등남이 있고 해가지고 100등남이 있다고 쳐봐요. 여자도 1등 여자가 있고 2등 여자가 있고 100등 여자가 있다고 쳐보죠. 근데 이제 50등 여자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50등 여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떤 남자가 적당한 남자예요? 50등 남자가 적당한 남자일 거 아니에요. 50등 여자 입장에서는.
근데 이 50등 여자가 어떻게 해서 아주 운이 좋게 2등 남자랑 사귀게 됐어. 혹은 2등 남자랑 결혼하게 됐다 쳐봐요. 그러면 50등 여자 입장에서는 정말 최선의 결과인 거죠. 이거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는 없죠. 근데 2등 남자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2등 남자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건 최악의 결과지. 왜 내가 하필이면, 그때 내가 순간의 실수로, 그때 내가 술을 마시지 말았어야 하는데, 술 마셔서 너무 이뻐 보였어. 내가 왜 그때 순간의 실수로 50등 여자를 선택한 거였다. 2등 남자 입장에서는 최악의 선택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의 결과는 어지간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선의 결과는 어지간하면 발생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50등 여자라면 한 45등 정도, 한 40등 정도 이 정도로 만족해야지 40등 남자? 내 양이 안 차. 나는 10등 남자를 찾을 거야. 이렇게 하면 남자 못 사귀어요. 결혼 못 해요. 이건 뭐 남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는 반대 입장에서는 최악의 결과이기 때문에 최선의 결과는 어지간하면 발생하지 않아요. 그건 아주 특별한 일이에요. 주식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죠. 어떤 뭐 주식이 주가 차트가 이렇게 돼 있다 쳐봐요. 이게 주가 차트야. 그러면 뭐가 최선의 결과예요? 이때 사서 이때 파는 거죠. 이게 최선의 결과예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때 사서 이때 파는 일은 어지간하면 발생하지 않아요. 어지간하면 발생하지 않아. 그러니까 주식 경어 중에 굉장히 유명한 격언이잖아요.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발에서 사서 상투에서 팔 수 없어요. 이건 불가능해.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식 경언. 최선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선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아요. 적당한 순간에 멈춰야 돼요. 적당한 순간에. 근데 사람들은 최선의 결과를 바라다가 실패해요. 사실 적당하다는 말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데 이렇게 주가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동을 할 때 이쯤에서 샀다 쳐요. 그럼 뭐 이렇게 오르네 다시 내리네 그럼 내가 이거 팔아야 돼 말아야 돼 막 고민을 하잖아요. 이쯤 올랐다 쳐요. 그러면 더 오를 것 같은데 내가 붙잡고 있어야 하나? 근데 미래는 모르잖아요. 미래는 아무도 몰라. 여기가 상투에서 꼬꾸라질 수도 있어요. 미래는 몰라.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욕심을 가지지 말고 그래 이게 내 몫이구나. 이 나머지는 내 몫이 아니고 그건 다른 사람을 위해 남겨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적당한 결과를 얻고 거기서 그냥 딱 그만둬야 돼요. 최선의 결과를 바라면 실패합니다. 이건 도박도 마찬가지예요. 도박도. 사람들이 도박을 하면 조금 돈 땄을 때 거기서 딱 멈추면 내가 돈 딸 수 있는데 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도박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내용 마무리할게요. 저는 최선을 다하면 실패한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최선을 다해야 성공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아니에요. 저는 최선을 다하면 실패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말이 그러면 노력하지 말라는 뜻이냐? 아니에요. 그건 오해입니다. 노력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적정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적정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다 발휘하면 탈진해버리기 때문에 내가 꾸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정도의 노력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선의 결과를 바라면 실패합니다. 최선의 결과는 어지간하면 발생하지 않아요. 아주 특별하게 운 좋은 상황이 아닌 이상은 최선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최선의 결과로 노리면 안 돼요. 인터넷에 보면 남녀가 서로 막 연애를 할 때 결혼을 할 때 짝을 찾잖아요. 나
남자 입장에서도 난 이런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 여자 입장에서도 나는 이런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 짝을 찾는데 적당한 선에서 멈춰야 합니다. 이 정도면 내가 만족하겠다. 적당한 선에서 멈춰야 돼요. 나 이거보다 더 좋은 남자, 이거보다 더 좋은 여자 나 찾고 싶은데.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최선의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뭐 여담이지만 재밌게도 이것에 대한 수학적인 그 대답이 있어요. 뭐냐면 대충 이렇습니다. 5명까지는 사귀어보세요. 5명까지는 사귀어보세요. 5명까지 사귀고 6번째부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6번째부터는 기존에 만난 사람보다 좋다고 느끼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 돼요. 만약에 뭐 내가 7번째 남자를 만났는데 혹은 7번째 여자를 만났는데 기존에 만났던 여자보다 더 좋아. 그러면 그냥 그 사람이랑 결혼하면 돼요. 고민되죠. 이 사람 헤어지고 다른 남자 만나면 더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을 텐데 다른 여자 만나면 더 좋은 여자 만날 수 있을 텐데 어디선가 그 백마탄 왕자님이 나타날 것 같은데 그 사람을 기다려야 하냐, 그 사람을 찾아야 하냐, 아니면 여기서 멈춰야 하냐 하는 순간에서 보통 수학적인 대답은 그렇습니다. 5명 만나고 그 다음부터는 5명보다 더 좋은 남자가 있으면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수학에서 대답이에요. 자, 이걸로 마칠게요.